그냥 이렇게 보다가 야 대한민국의 현재 직업 풀이래. 야 대한민국 축구에 지금 잡코리아에 축구협회가 올렸대. 야 여기다 한번 우리 지원해보자.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하면 기사를 띄우고 축협이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자 여기 보시면요, 한국과 3년 계약 튀르키예 언론 보도는 KFA는 정해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대한축구협회가 세뇨르 기네슈 튀르키예 감독이 한국 대표팀과 3년 계약을 맺었다는 튀르키예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튀르키예 매체 아크데니치 게르스케스는 18일 기네슈 감독이 과감한 결정을 했다. 한국 대표팀과 3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를 했다. 기네슈 감독은 한국 축구의 연이 깊은 지도자이고 K리그에서도 FC서울을 지휘한 바가 있고 튀르키예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됐고요. 현재 클린스만이 잘린 이유로 기네슈 감독이 이제 끊임없이 부임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는데 터키 언론이 그의 부임을 확정 보도한 것이다. 매체는 기네슈 감독이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대표팀 감독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자리를 놓고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조속히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혜성 대한축구협회 국가전력강화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보라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으면서 아직 협상이 확정되거나 터키 매체가 보도한 것과 같이 마무리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한국의 오보 발언 이후 터키 매체는 추가 소식을 전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5월 중으로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1순위로 보도되고 있던 제시마치 감독이 물망에 올랐었지만 그는 이제 캐나다 감독 대표팀의 감독이 되면서 플랜이 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대한축구협회가 실질적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다라고 해요. 제시마치가 1순위가 맞았고 제시마치가 불발이 되게 되면서 지금 다시 돌아왔다. 다시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감독과 협상하는 게 무용지물이 전부 다 돼버렸고 첫 스텝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나가서 뭐 면담하고 미팅하고 이런 거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되어버렸고 지금 다시 원점으로 복귀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제 월요일에 정몽규 회장님이 태국에서 이제 방콕에서 돌아오시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답답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5월 말까지 감독 선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누가 될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원점으로 복귀했다라는 이야기는 참 축구 팬들의 마음을 좀 진짜 다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어쨌든 축구협회는 여러분들 5월까지 선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라는 건 진짜 기네슈 감독을 우리가 뽑는 게 아닌 이상은 현재 감독을 뽑을 만한 사람이 애매해졌다라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원점으로 돌아갔다라는 거는. 근데 여기서 만약에 5월 안에 선임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설명하냐면,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새롭게 완성된 축구전력강화위원회가 무능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보여진 겁니다. 클린스만이 나가고 나서 아시안컵부터 지금까지 3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0일 정도를 활용을 하면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 쓸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는 25억 선까지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하나를 못 찾아서 제대로 된 협상을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 축구협회 위원장님들 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5월달 안에 감독을 선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딜을 하다 보면 뭐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세운 규칙이 있었잖아요. 5월 안에 마무리를 하겠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5월 안에 마무리를 하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5월 안에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 했을 때는 본인들이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게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카드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기네슈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기네슈가 안 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전 여기서 이제 기네슈가 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터키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 맞죠? 3년 계약을 했다라고, 아시안컵까지 이끈다라고 보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이런 거에만 빠르게 반박을 하죠.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기네슈가 감독이 된다.
라고 하면은 진짜 이 축구협회가 뭘 하는 건지 이제 모를 정도로 진짜 이거는 축구 팬들이 너무나도 답답해지는 순간이 아닐까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가 그 제시마 시대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팬들이 여러분들 되게 기대하는 것도 있는 것도 알고요. 팬들이 이 감독 선임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빨리 알고 싶은 것도 알아. 근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소스를 흘리면 될 협상도 안 된다라는 걸 저는 진짜 말을 하고 싶어요. 뭐 기네시가 됐든 누가 됐든 막 이런 소스들을 계속 흘리다 보면 상대팀 감독들은 이 소스를 나오는 걸로 통해서 본인의 PR이 되고 이 본인이 PR이 되는 걸 통해서 더 좋은 조건이라든가 혹은 더 유리한 상황들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협상에 들어가는 자세부터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에는 또다시 기네슈가 갑인 상태가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애초에 축구협회를 바라봤을 때 기네슈는 완전히 후순이다. 기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어쨌든 간에 축구협회에서 기네슈가 했던 뭐 PPT라든가 이런 게 별로 최신 스타일이 아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기네슈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남은 캔디데이트 중에 기네슈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기네슈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기네슈가 더 당연히 이제는 우선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5월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고 지금 5월 말까지 거의 11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니까 거기다 주말까지 끼면 실제로 일하는 날은 9일, 8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건 저는 진짜 우리나라 축구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막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막 기대할 수 있는 그것도 없는 것 같고요. 진짜 축구협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 자체를 한번 물갈이를 진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물갈이라는 건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진짜 단순히 축구 선수 출신들을 거기다가 넣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 출신 한두 명, 그 다음에 감독 출신 한두 명, 그리고 진짜 협상을 잘하는 협상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회사를 이끌던 CEO라든가 그 회사에서 경영 전문으로 하던 그런 사람들을 안 친다든가 그리고 축구 쪽에 전문가 출신이 아니더라도 선수 출신, 감독 출신이 아니더라도 누구보다 예를 들어 FM을 많이 하든 뭐 이런 가십거리를 많이 읽든 해외 축구 정보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프리미어리그 4대 리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막 네덜란드 리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벨기에 리그 이런 거를 팔로우업하는 정말 지식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축구협회에 저는 들어가서 축구협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뭐 황인범 선수를 맡았던 미첼 곤잘레스라는 감독도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레알에서 2군 감독을 했었고 올림피아코스 감독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 경기들을 뭐 보지는 못해서 그분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진짜 우리나라 감독이 맛집이라는 게 소문이 났다. 언플만 진짜 오질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막 유명한 감독부터 시작해서 유능하지만 별로 유명하지 않은 감독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쫙 리스트를 뽑아놓고 우리가 먼저 막 대화를 걸고 오퍼를 넣고 협상을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감독들이 할 일 없는 감독님들이 그냥 이렇게 보다가 야 대한민국의 현재 직업 풀이래 야 대한민국 축구에 지금 잡코리아에 축구협회가 올렸대 야 여기다 한번 우리 지원해보자 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하면 기사를 띄우고 축협이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축구협회라는 곳이 정보 보안이 이렇게까지 안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구협회가 맨날 이런 보도만 나오면 나오는 게 뭡니까? 축구협회의 한 관계자예요. 그러면은 이제 회장님도 이쯤 되면 그 관계자들한테 뒤통수를 맞고 있다는 거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좀 축협 내에서도 한번 이 검사를 해서 이 도대체 자료를 흘리는 새끼들이 누군지 도대체 이 입이 가벼운 놈이 누군지 이거 확인해서 빠르게 좀 처단을 할 사람들 확실하게 처단을 한다든가. 진짜 이거는 진짜 많이 잘못됐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제 6월달에 경기가 있는데 또 임시로 경기를 간다라고 한다면 이 대표팀을 도대체 어떻게 팬들이 마음을 가지고 응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 좀 의구심도 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팬들도 이게 응원을 하고 싶어도 이거 어떻게 응원하냐 이거야. 축구협회가 가장 잘하는 행동 중 하나가 뭐냐면 그냥 선수들을 마케팅하는 것만 그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선수들을 보호해주고 감독들을 보호해주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 축구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시간을 보내기보단 그냥 우리나라 선수들을 영웅 만드는 판을 만들고 있다. 이게 진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 홍보 업체인지 축구 협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근데 홍보 업체 할 거면 그냥 이스타TV라든가 이런 데다가 주는 게 빠르지. 왜? 그 형님들 얼마나 홍보 잘하고 마케팅 잘하셔. 이 축구 협회 때보다 잘할 거 아니야. 이게 뭐냐는 거야 나는. 진짜 우리나라 이게 문제가 많아요. 진짜 문제가 많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누군가는 올 거고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은 아시아권에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월드컵을 나갈 거다 어차피. 그냥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올림픽도 못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새롭게 출범을 했고 이 정혜성 위원장님 아래로 다시 나아가고 있는데 깜짝 선임이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막 임시감독을 가야 된다, 뭐 6월달에 임시감독 한 번 더 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감독을 찾아야 된다라고 막 말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3개월 동안 감독 하나 제대로 못 찾았는데 앞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5월 안에 진짜 우리 팬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새로운 감독을 진짜 찾아내서 이름값이 있든 없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많은 미팅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알고 그 사람이 선임이 됐기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6월달로 임시감독 가는 거는 진짜 최악의 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최악의 수고 우리나라가 진짜 안 좋은 곳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어이가 없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나라는 도대체 축구협회는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감독을 찾지 않느냐, 전 이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어느 나라 국가입니까? 아시안 국가죠. 아시안 국가고 아시안컵을 우승 못한 지도 몇 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최우선으로 뽑아야 되는 감독은 어떤 감독일까요? 아시안컵을 준결승 이상, 결승 이상을 진출한 감독이나 지난 아시안컵 12년 동안 대회를 봤을 때 우승을 했던 감독을 최우선 순위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자꾸 막 이름값 있고 월드클래스고 뭐 프리미어리그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호주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우승을 했던 포스테코글루라든가 이런 사람을 뽑아오는 거에 신경을 쓴다든가, 뭐 이번에 요르단 감독이 어쨌든 간에 요르단을 데리고 결승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런 감독들을 애초부터 노력을 해서 협상을 들어갈 생각을 한다든가, 요런 시점으로 요런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왜 자꾸 유럽 출신의 막 유명했던 사람, 지고 있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느냐. 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유럽에서 뜨고 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돈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감독을 데려오는 게 우리나라 축구협회 입장에선 가장 현실적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